저희가 이번 시간에 할 거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값을 내뱉었을 때 그 값이 맞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기,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문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if, 그리고 else if, 그리고 switch라고 하는 조건문이에요. 각각의 세 개 항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표로 먼저 정리를 해두긴 했는데 표부터 설명하면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직접 눈으로 만져보고 표로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if 보겠습니다. if 어떤 조건이 참일 때만 특정 작업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적었던 이 hello rt라는 값이 맞다면은 true, 아니라면은 false,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주었을 때 그 조건이 맞냐 아니냐에 대해서만 작업하는 기능을 if라고 표현합니다. 자, 스튜디오로 바로 가겠습니다. 스튜디오 가신 다음에 우리가 이 메시지 박스에서 현재 이 메시지 박스 어떤 상태죠? 우리가 현재 우리 화면상의 윈도우 메시지로 메시지 박스 띄웠을 때 예, 아니오가 나온 상태였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예인 상태와 아니오인 상태를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if라고 했습니다. if문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액티비티 검색창에다가 if, 그러면은 여기 창에 else if란 친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if라고 하는 친구가 들어있어요. 저희 먼저 if라고 하는 항목을 맨 아래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메시지 박스에서 우리가 선택한 예 그리고 아니오라는 값을 받아와서 if에서 내가 선택한 버튼이 예인지 아니오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메시지 박스에서 버튼 값을 가지고 오죠? 이 값은 우리가 메시지 박스에 출력된, 우리가 어떤 버튼 선택했는지 담은 다음에 그 담은 값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데이터들이 이동하는 통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동시킬 건가? 그 매개체를 우리는 UiPath에서는 변수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변수.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 박스의 출력 쪽에다가 우리가 어떤 버튼을 선택했는지 변수라고 하는 매개체에 담고 그 변수를 우리가 이 조건문에다가 내가 어떤 버튼 선택했습니다 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표현한 값이 예라면은 then, 아니면은 else 값으로 빼내준다는 작업입니다. 자, 그럼 저희 한번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메시지 박스에서 먼저 값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출력에 선택된 버튼에서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뭐가 나오죠? 변수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변수 만들기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한번 버튼이라고 눌러볼까요? 한글로 적으셔도 됩니다. UiPath에서는 한글 변수, 영어 변수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눌러주시면 버튼이라는 값이 생겨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든 버튼들, 그 버튼을 이제 여기서 한번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일반적으로 내가 변수 목록들을 띄우고 싶어요. 혹은 내가 어떠한 작업들을 할 때 어떠한 기능들의 쭉 목록을 띄울 때는 단축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컨트롤 스페이스예요. 눌러볼까요?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은 어떤 목록들이 쭉 뜨죠? 여기 뭐가 있죠? 저희가 만들었던 버튼이라고 하는 변수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변수 한번 눌러볼까요? 혹은 이런 식으로도 찾을 수가 있고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또 한 가지. 여기 아까 전에 우리가 변수 만들 때 플러스 버튼 눌러서 변수 만들기가 있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었죠? 변수 사용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if 쪽의 조건에서는 플러스의 변수 사용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만들었던 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 조건식, 조건 빌더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 빌더를 보시면은 아예 창이 열려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지. 아예 이런 빌더, 이런 마법사도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마법사에서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능도 존재하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수 사용 혹은 우리가 컨트롤 스페이스바라는 걸 통해서 호출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이 메시지 박스에서 예, 아니요 값을 선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어떤 값으로 빠져나올까요?
한글로 예라는 값이 빠져나올 거야? 아니면 영어로 yes라는 값이 빠져나올까요? 한번 우리가 뽑아보면 되겠죠? 자, 저희 이 right 라인에 hello rp라는 것을 지우시고요. 우리가 메시지 박스에서 만들었던 컨트롤 스페이스 버튼이라는 거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버튼이 뭐였었죠? 우리가 메시지 박스에서 담은 출력값. 자, if 문이 현재 열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안 쓸 거니까 삭제만 하고 hello rp에서 우리가 선택한 버튼 여기에서 예 혹은 아니오를 눌러주시면은 값이 yes라고 나오죠. 영어로 나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값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매개체가. 그러면 다시 if 문 하나 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쓴 건 여기 최근 항목에 나와요. 그죠? 최근 항목에 나오니까 이 최근 항목에 if를 다시 가지고 오신 다음에 우리 버튼 이름 있었죠? 버튼. 자, 버튼이 보통 이렇게 같다는 표시는 저희가 보통 는자 쓰죠. 는자 yes라면 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대소문자 구분해야 됩니다. 띄어쓰기는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띄어쓰기가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 안에 있는 띄어쓰기는 사람이 보기 편하고 넣은 거예요. 하지만 이 쌍따옴표 안에 있는 텍스트는 우리 로봇이 봐야 되는 거니까 얘는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좋아요. 자, 됐을 때 yes면은 우리가 각각의 항목들 한번 찍어봐야 되겠죠. right 라인을 then과 else 쪽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가 우리가 한글로 적어볼까요? 뭐 맞다 아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다른 텍스트를 넣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기 처리도 할 수가 있어요. 분기 처리. 저희는 이 작업을 통해서 한번 if문 그리고 메시지 박스 한번 상호 연관성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자, 이 상태 되셨으면 한번 실행 버튼 눌러보는 거예요. 실행 버튼을 눌러 보셨을 때 우리가 메시지 박스 나왔을 때 예 버튼 누르면은 아마 맞다가 나올 거고요. 아니오 버튼 누르면 이 버튼이 노이기 때문에 아니다가 나올 거예요. 내가 어떤 값을 낼 건지 예상을 하시면서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오 버튼 눌러볼게요. 그럼 뭐가 나오죠? 아니다라는 게 출력이 됐을 거예요. 여기에 아니다가 체크가 됐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좋아요. 방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텍스트 박스에다가 직접 식을 적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값은 아까 어디서 적을 수가 있었죠? 우리가 보고 있는 조건 빌더에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건 빌더 가보시면은 여기에 우리가 똑같이 변수 사용을 이용해 가지고 버튼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형식이 뭐였죠? 같은 거 가져와 주시고 yes. 대소문자 구분해 주시고 yes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똑같죠? 어떻게 나오죠?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쓰시려면은 조건 빌더에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여기까지가 if인데 만약에 yes일 때도 전 넣고 싶고요. no일 때도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if를 하나 더 가져와 볼까요? yes이면은 맞다. 그 다음에 이 else 쪽에다가 그럼 if 하나 더 넣어야 되죠? 버튼이 no일 때도 가정하려면은. 그래서 if도 하나 더 else 쪽에 넣어서 if 다음에 또 else를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버튼이 no일 때를 만들면은 사실 이 프로세스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yes, no인데 버튼이 여러 개가 있다 가정해 볼게요. yes, no, cancel, 취소 버튼까지 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else 다음에 난 또 취소일 때도 만들고 싶어. 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희 이거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죠? 정말 꽤 복잡해지죠. 그죠? 옛날에는 이렇게 개발하는 개발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지금 저희 23버전 혹은 그 이전 버전에는 이 else if라는 게 없었거든요. 사실 이게 한 몇 년 안 됐어요. 이게 만들어진 지가. 그래서 이 if 대신에 나온 게 이제 뭐냐면은 저희가 else if라고 하는 게 친구 나왔어요. else if. 얘는 뭐냐면은 다중 조건문입니다. 자, 화면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if는 then과 else밖에 없지만 else if 같은 경우는 then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else if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런 조건도 있습니다. 그 아래는 이런 조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우리가 주고 그 중에 뭐가 맞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UiPath 스튜디오 가신 다음에 저 if문 지우는 거는 좀 아쉬우니까 얘는 잠시 사용 안함 처리,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else if 부분 우클릭, 여기에 단축키 컨트롤 D가 있어요. 액티비티 사용 안함 하시면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축소 버튼 누르시면은 잠시 닫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얘를 다시 난 활성화시키고 싶다. 주석 처리할 때는 컨트롤 D였었고요. 그걸 열 때 활성화시킬 때는 컨트롤 알파벳 E입니다. 우클릭하시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액티비티 사용이라고 해서 컨트롤 E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사용 안함 처리한 다음에 아까 else if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else if 가지고 볼게요. 자,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if문이랑 구성은 똑같아요. 그죠? 조건은 있고 then이 있고 else가 있어요. 그죠? 자, 한번 그럼 적어 볼게요. 여기에 조건 아까 전과 똑같이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버튼이 yes일 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버튼이 yes일 때를 적고 그 상태에서 저희는 똑같이 right line으로 얘가 맞다 적어보겠습니다. 맞다 아니면은 원하시는 텍스트를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버튼이 no일 때도 적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아래쪽에 있는 else if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else if 추가 눌러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else if 추가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조건문이 하나 더 생겨요. 이렇게. 그죠? 여기서는 이제 버튼이 컨트롤 스페이스바에서 버튼이 no일 때를 적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을 여러 개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right line 하나 주신 다음에 뭐 아니다 정도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마지막 빈 게 남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캔슬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떤 버튼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뭐 그럴 때는 얘가 그게 나올 거예요. 캔슬이 나올 건데 한번 여기다가도 right line 하나 넣으신 다음에 하나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취소 적어볼까요? 취소 이렇게 한번 지어볼게요. 좋아요. 자, 되셨으면 한번 저희 실행 버튼 눌러볼게요. else if를 저희가 만든 상태입니다. 확실히 아까 전에 if를 여러 개 겹친 것보다는 가독성이 훨씬 나아졌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맞다 아니다 우리 체크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노인 상태로 바로 들어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같은 화면에서는 저희가 X 버튼 없었어요. 그죠? 캔슬 버튼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안 떨어졌지만 저희 버튼 속성 중에 캔슬 버튼이 있습니다. 저기에 버튼 속성 중에서 캔슬 버튼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캔슬 버튼에서는 그게 나오긴 할 거예요. X 버튼이. 그래서 캔슬 버튼 눌렀을 때도 취소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설정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는 if와 else if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면은 이 안에 있는 실습도 비슷한 조건이에요. 우리가 조건이 참일 때 실행될 내용 입력하는 곳이 있고요. else if 하나는 조건 1은 해당이 안 돼요. 그죠? yes가 아니었죠? yes가 아니지만 조건 2는 참일 때 실행될 내용이에요. 버튼이 no일 때. 그 외에는 뭐죠? 조건 1도 거짓이면서 조건 2도 거짓일 때 실행될 내용을 우리가 여기에 적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할 거는 이제 스위치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스위치.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조건식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게 뭐 크다 작다 이게 맞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디서 값을 받아왔을 때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케이스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월요일일 때 우리가 수행할 거, 화요일일 때 수행할 거, 수요일일 때 수행할 거. 자, 이건 아까 전에 얘가 true냐 false냐 이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특정 값을 받아왔을 때 그런 케이스일 때 우리가 어떻게 수행할 거냐라는 것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 스위치란 것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오신 다음에 저희 이 else if도 잠시 축소 버튼 눌러주시고 단축키 써볼까요? 컨트롤 D 하시면 됩니다. 깔끔해졌죠? 자, 이제 여기에서 스위치라는 거 하나 가져올게요. 스위치 이런 식으로 스위치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우리가 기본값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기본값 옆 아래쪽에 뭐가 있죠? 사례라는 게 있어요. 사례. 그 사례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케이스가 하나씩 나옵니다. 케이스가. 우리가 어떤 케이스 만들었는지가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케이스 1번, 케이스 2번으로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도 대소문자를 구분하니까 대소문자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yes, no는 너무 많이 써봤으니까 이거 말고 교재에 있는 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에서 어떤 값을 가지고 진행했었냐면은 교재에서는 day of week라는 걸 썼어요. day of week. 주에 날짜가 몇 개 있냐? 이 말은 뭐냐면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체크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그러면 체크만 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코딩 기능이긴 해요.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자, 스위치는 잠깐 닫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라인 하나 가지고 오신 상태에서 여기에 똑같이 한번 따라 적어 볼게요. now. 자, now라는 거 현재죠? 현재 날짜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현재 날짜. 현재 날짜 기준으로 저는 요일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한번 체크만 해 볼게요. 자, 좋아요. 자, 제가 day of week라고 적고 출력을 해보니까 오늘 날짜 화요일이라는 게 영어로 나왔어요. 자, 이게 지금 출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여기 day of week에다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텍스트 형태로 출력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toString 라는 걸 한번 넣어볼게요. .toString. 자, 이 형태로 두시고 저희 보시면은 아까 전에도 했을 때 day라는 거 적었을 때 자동 완성 되시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 week라는 거 자동 완성시켜 주시고 여기에 .toString 하시면은 우리가 수행시켰을 때 오늘 날짜가 영어로 나올 거예요. 그쵸? 자, 이제 우리가 이 상태를 가지고 한번 이 케이스를 한번 나눠볼 거예요. 그 케이스가 현재 이 상태에서 숫자로 월요일이면은 0, 월요일 1, 화요일이면은 2, 수요일이면 3, 목요일이면 4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현해가지고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값을 숫자로 한번 표현해 시켜 볼게요. 자, 숫자로 표현할 때는 저희가 이 전체를 괄호로 묶고 한 덩어리를 묶는 거예요. 한 덩어리. 보통 괄호가 한 덩어리를 묶는다는 거죠. 한 덩어리를 묶어주신 다음에 이 앞에다가 cint라고 하는 걸 붙일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둔 거는 얘가 숫자로 내가 표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cint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숫자로 변환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이 숫자를 우리가 다시 텍스트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썼던 거랑 똑같이 .toString으로 가는 거예요. 자, 실행 버튼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2가 나오죠. 월요일은 1, 화요일은 2, 수요일은 3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각각의 요일마다 내가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된다, 각각의 데이터마다 내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정의가 되셨으면은 이제 그 정의대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스위치라는 것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한번 똑같이 적어 보는 거예요. 표현식 쭉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cint에 now.day of week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린 앞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사례 추가 버튼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대소문자가 0부터 시작하죠. 0. 0은 일요일입니다. 저희 보통 일반 달력부터 보시면은 1, 월, 화, 수, 목, 금, 토로 시작하죠. 화요일은 2였죠. 그러니까 일요일은 0이라는 거예요. 0, 월요일은 1, 2, 3, 4, 5, 6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으면 한번 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례 추가 버튼 눌러서 1, 그 다음에 2, 그 다음 밑에 사례 추가 버튼 눌러서 3까지 적어볼까요? 이 3이라는 거는 수요일까지라는 거예요. 수요일까지 적어주신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2에만 데이터를 적으면 되긴 하겠네요. 저희는 그러면은 똑같이 라이트 라인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라이트 라인을 2에다가 가지고 오신 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한번 적어볼까요? 화요일이라고 숫자 2에다가 화요일 적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셨던 것과 같이 이런 식의 결과는 참이냐 거짓이냐 문제가 아니죠. 그죠? 얘는 우리가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고 그 케이스에 맞게끔 우리가 프로세스를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 숫자 2에다가 화요일 값을 적고 실행 버튼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화요일 값이 우리가 나오는 거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구성함에 있어서 다양한 우리가 프로세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안 되면 저희 어떻게 해야 되죠? 매 요일마다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수행하는 날짜마다 우리가 실행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스위치가 되면은 우리가 앞단에 어떠한 요일에 수행하는 건지만 정해주면은 그대로 수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조금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마무리하면서 교재 앞쪽에 표를 보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자, if 같은 경우는 true와 false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else if는 다중 조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 있으면서 else if라는 조건으로 이전 조건이 거짓일 때 수행이 되는 그런 조건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스위치는 하나의 기준값, 이게 무슨 요일이냐, 월, 화, 수, 목, 금, 토, 일에 어떤 요일이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는 이제 적합한 상황, 뭐 대표 예시 이런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f 같은 경우는 예, 아니오로만 판단할 수 있는 거, else if는 우리가 어떤 조건의 범위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은 뭐 가, 뭐 80점 이상은 나, 이렇게 그런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스위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실한 고정된 상태값들을 가지고 작업할 때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